자, 제가 오늘 가져온 테마는 ESG입니다. ESG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어떤 기업을 볼 때도 ESG라는 것을 보셨을 거고, 하다못해 뭐 무슨 일종의 기사를 보셨을 때도 ESG라는 단어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ESG 테마, 이 ESG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ESG라는 게 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왜 이 ESG를 테마로 엮어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만큼 앞으로 ESG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기업을 볼 때 ESG 관점에서 이 기업은 어떨지에 대해서 무조건 필수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까지도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먼저 이제 이 ESG라는 단어에 대한 그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가 이제 environment라 그래가지고 환경이죠. environment라 그래가지고 환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S는 social, 사회를 뜻하죠. 그리고 이제 G는 governance라 그래가지고 지배 구조를 뜻합니다. ESG가 E는 환경, S는 사회, 그리고 G는 지배 구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ESG 측면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게 E 환경 측면에서, S 사회적 측면에서, G 지배 구조적 측면에서 과연 이 기업 혹은 이 나라가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건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은 환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또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죠. 지구 온난화와 같은 뭐 환경 오염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심각성을 이제서 전 세계적으로 느끼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화두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탄소 중립, 탄소 배출을 없애자라는 거죠. 화석 연료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뭐 탄소 배출이라든가, 뭐 온실가스로 인해서 나오는 뭐 온실가스, 뭐 그런 가스들, 뭐 이산화탄소 같은 가스들, 탄소를 좀 앞으로는 좀 배출하지 말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탄소 중립을 얘기하고, 여기에서 이어지는 게 뭐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뭐 CCUS라든가 뭐 그러한 테마들로 다 파생되고 이어지잖아요. 환경적 측면에서는 탄소 중립을 지키기 위해 그 나라가 혹은 그 기업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뭐 그런 부분까지 이어져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ESG에서 E 환경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S는 소셜 사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업 그리고 혹은 뭐 그 국가가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경영을 해나가고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ESG에서 S 사회는 얼마나 그 기업이나 그 국가가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경영을 해가고 있느냐, 뭐 인권 침해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게 ESG에서 S 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ESG에서 뭐 G 거버넌스 지배 구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얼마나 투명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투명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최근에도 뭐 문제되는 게 많이 있었죠. 뭐 분식회계라든지 뭐 도덕적 해이로 인해 가지고 그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폭락하고 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 제약회사 말씀을 드렸었는데, 뿐만 아니죠. 뭐 IT 기업에서도 지금 뭐 국내 IT 기업에서도 좋지 않았던 사례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몸으로 체감을 했잖아요. 뭐 분식회계 사건이 터졌다, 혹은 뭐 도덕적 해이로 인해 가지고 뭐 경영진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기사라도 한 줄 나오면은 해당 그 주식의 주가는 폭락하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좋지 않은 흐름 보여준다는 것을 봤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게 ESG에서 G 지배 구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ESG 관점에서 어떠한 뭐 기업과 국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들, 환경, 사회, 지배 구조적 측면에서 그 기업이 얼마나 좀 좋은 경영을 하고 있는지, ESG적 관점에서 좋은 경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뭐 환경이라던가 사회라던가 뭐 지배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 기업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매출이
늘어나나요? 재무적으로 바로 그 재무제표에 거의 나오나요? 아니죠. 사회적으로 뭐 인권 침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재무제표에 뭐 그러한 뭐 코멘트라도 한 줄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뭐 지배 구조를 뭐 아주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해서 재무제표상에 뭐 나타나는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ESG라는 것은 비재무적 성과라는 거죠. 비재무적 성과. 비재무적인 성과를 우리나라에서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의견이 합해졌다라는 거죠. 의견이 합해져서 측정하는 지표를 우리는 ESG라고 한다. 재무적인 성과가 아니라 비재무적인 성과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그 의견을 모아서 측정해내는 지표를 ESG라고 한다. ESG 경영 측면에서 봤을 때 뭐 그 나라가 혹은 그 기업이 어떻게 환경을 잘 구축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때 쓰는 게 바로 ESG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환경, 사회, 지배 구조까지 이어지는 게 ESG다. 그렇다면은 이 ESG가 왜 중요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이 ESG의 개념이 최근 들어가지고 좀 각광을 받고 중요하게 살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ESG는 우리가 테마로 엮어서 살펴보고 있는 거죠. 테마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좀 시대 변화에 따라 가지고 뭐 없어지기도 그리고 이제 생성되기도 그리고 또 사라지기도 하는 게 테마잖아요. ESG가 요즘 들어서 또 특히나 각광을 받고 있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도 ESG 테마로 엮어가지고 또 ESG를 다뤄볼 만큼 좀 급부상하고 있는 개념이긴 한데 이 ESG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19세기 2차 산업혁명기라고 하죠. 2차 산업혁명기라고 하는 19세기에 뭐 석유라든가 철강이라든가 해운업 같은 뭐 시멘트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뭐 건설업도 이때 들어가는 부분이죠. 기간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가 성장을 빠르게 했습니다. 그랬죠. 이거 뭐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성장 위주의 기간 산업을 주축으로 한 성장 위주의 산업이 발달되어 오다 보니까 뭐 환경이라든가 혹은 뭐 사회라든가 지배 구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외시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빠르게 성장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상의 좀 빠른 성장을 구축해냈잖아요. 구축을 해내다 보니까 제가 여기 악덕 기업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ESG 측면에서 ESG 시각에서 봤을 때 굉장히 형편없이 기업을 경영했던 기업들이 아주 다수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탄소 중립이라든가 인권 침해라든가 그리고 또 뭐 분식회계라든가 뭐 도덕적 해이가 너무 만연하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그런 비재무적인 부분에서 잘못 경영을 했던 기업들이 우리는 또 바로바로 지금은 나타나잖아요. 뭐 주식시장에서도 바로바로 나타나잖아요. 주가가 굉장히 형편없이 무너지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 ESG 측면에서 그 기업이 어떻게 경영을 잘했는지, 재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뭐 기본적 분석으로 볼 수 있는 재무적인 부분에서 기업을 평가할 게 아니라 ESG적 관점에서도 그 기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데 있어서 이제 합치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 ESG가 왜 중요한지, 이 ESG 관점에서 기업을 이제 운영하지 않았던 여기 써놓았던 악덕 기업들이 과연 그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한번 살펴보자면은, 유니온 카바인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그 화학 회사인데 인도에 공장을 지었어요. 인도에 공장을 짓고 공장 노동자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뭐 안전 수칙 같은 것도 지키지 않고 뭐 기본적인 정비 같은 것도 하지 않아 가지고 인도에서 이제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스 누출 사고가 있어가지고 한 16,000여 명 정도의 사람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요. 끔찍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다들 아시는 기업일 텐데 미국의 이제 엑손 모빌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정유 회사가 있죠. 과거에 이제 그 정유사가 그
산업을 이끌어가는 시점에서는 미국의 시가총액이 1위도 했었던 게 바로 이 엑슨모빌이라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큰 대형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과거에 유조선이 그 알래스카에서 좌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좌초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원유 한 4만 톤 정도를 그 알래스카 바다에서 뭐라고 해야 되죠? 유실되는 환경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게 됐겠죠.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에게 좀 친숙한 기업이죠. 나이키는 파키스탄의 그 아직 그 노동 여력이 되지 않는 아동들에게 축구공을 생산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사실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그 뭐 불매 운동이라든가 그런 곤욕을 겪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맥도날드가 뭐 돼지를 어떻게 좀 사육을 좀 좋지 않게 한다 그래가지고 또 지금 또 구설수에 오르고 있죠. 뭐 그러한 미국 기업들의 사례가 있는데 이 ESG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형편없죠. 악덕한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이 사회에서 그에 알맞는 응징을 받는 겁니다. 응징을 받는 거예요. 도태되기도 하는 거고. ESG 관점으로 기업을 봐야 되는 게, 기업을 분석을 할 때 ESG 관점으로도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왜 중요한지가 대번에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뭐 미국 기업들만 그러느냐? 아니죠. 국내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뭐 S 사회적인 부분이라고 했어요. 이 ESG에서 S 소셜 부분에서 좀 잘못 경영을 했던 기업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뭐 택배 회사들, 택배 기사 과로사 하는 문제들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여천 화학 공장에서 뭐 사고가 있어가지고 하도급 업체 직원들 좋지 않은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었고, 광주의 아파트 붕괴 사고도 있었죠.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ESG 관점에서 특히 S 소셜 부분에서, 사회적인 부분에서 좋지 않은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G 지배구조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국내 사례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오너 일가의 갑질, 폭행 사건, 뭐 심심할 때 되면 나오죠. 뉴스에 나오는 내용이고, 기업 오너의 뭐 세금 포탈 사건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뭐 대형 제약회사의 뭐 분식회계 사건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했던 뭐 사례 속에 이제 뭐 특정 기업을 그냥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해당 기업들 뭐 바로바로 떠오르실 거예요. 바로바로 떠오르실 텐데 주가에 바로바로 안 좋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뭐 단순히 뭐 금융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어떤 기업을 피해야 되냐라는 측면을 또 넘어서서 ESG 관점에서 고민하고 고려하는 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좋은 기업으로 분류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은 기업으로 분류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려고 지금 같이 공부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단순히 뭐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에 더해가지고 ESG 관점에서 기업을 또 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어떤 말인지는 알겠다. ESG 관점에서 뭘 바라봐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뭐 조금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재무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ESG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도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2016년도 대비해 가지고 2020년도에 약 그 55% 정도나 시장 규모가 커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뭐 우리나라도 포함되는 내용이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세계적으로 봤을 때 16년 대비 2020년도에는 대략 한 55% 정도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ESG 시장 규모가. 그리고 이제 2030년도 즈음에는 대략 이제 한 100에서 130조 달러까지 급격하게 팽창하지 않겠느냐, 커지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ESG 관점에서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그 주요 기업들이 과연 그 ESG적 관점에서 어떤 경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로 좀 설명을 해본다면은,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뭐 지속 가능한 경영 사무국을 신설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속 가능한 경영 사무국을 신설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뭐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이기도 한데 CCUS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 투자를 실행하겠다라는 비전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SK 같은 경우는 ESG 경영을 완성을 하겠다. 인사 키워드에 임원 인사 키워드에 ESG 경영을 완성하겠다라면서 아주 전면에 내세웠죠. SK가 특히나 이 ESG 관점에서 본인 기업을 PR도 잘하고 있는 회사예요. 아무래도 이제 ESG를 바탕으로 기업을 PR하고 임원 인사를 하는데 그 관점에서 경영을 당연히 잘한다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다음으로 나오는 게 SK D&D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풍력 발전 기술을 더욱더 이제 발전을 시키겠다라는 말을 했고요. LG 같은 경우는 LG전자 탄소 중립을 이제 2030년도까지 계획을 하겠다. 그리고 LG 화학 같은 기업은 2050년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수립을 해내겠다라는 또 장기 비전을 ESG 환경적인 비전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 아무래도 이제 수소 경제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기업이 현대일 텐데 수소 경제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환경 측면에서 미래 에너지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수소죠. 이 수소 경제 진입을 선언한 그룹이고 그러면서 이제 인류의 미래 나눔을 화두로 던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연기금 그 안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기금의 움직임이다라고 했을 때 가장 좀 주목해서 보는 게 아무래도 국민연금이죠. 그 규모도 가장 크다 보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2022년도까지 ESG 투자를 잘하는 기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기업의 이제 자금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대략 한 50% 정도를 자산을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ESG라는 게 단순히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만 작게 움직이는 캠페인 같은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ESG 시장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테마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꼭 현재 이 테마에 들어가 있는 기업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기업을 분석을 한다거나 했을 때 과연 이 기업은 ESG 측면에서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주가가 아주 다이나믹하게 보여졌던 기업 중에 하나가 테슬라라는 기업입니다. 테슬라라는 기업이에요. 다들 아시잖아요. 테슬라 주가 엄청 급등했던 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ESG 테마라는 것은 분명히 지금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우리가 하나의 주체로서 ESG 테마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고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기업들 내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 덧붙이고 싶고요. 저희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그리고 ESG 테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잠깐 이제 쉬었다가 또 다른 테마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